2020년도 나책형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반드시 참인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참, 다른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 다른 한 사람의 진술은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표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표로 정리를 못하느냐? 어떤 진술이 참이고 어떤 진술이 거짓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선지 1번을 선지를 위주로 선지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 1번. 갑의 진수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더군다나 뒤에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법적 적용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고 놓고 이런 경우가 나머지 조건상 충족이 되면은 이 문제는 선지 1번이 답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정리할 때 아래쪽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위는 단독범이고 2층에 묻고 있다. 근데 이제 거짓이라고 했는데 엔드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갑의 첫 번째 진술은요. 그런데 이게 엔드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단독범이 아니라는 건지 2층에 묻고 있지 않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고요. 2층에 빈방이 없다. 이게 거짓이면은 2층에 빈방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조건을 이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진입 판단이 가능한 거. 여기서 우리가 갑에 둘 다 거짓이라고 나와가지고 확실히 아는 것은 2층의 빈방입니다. 빈방 이야기 하면서 연결을 시키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병. 이 호텔의 모든 방은 손님이 투숙하고 있어 빈방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2층에 빈방이 있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건이랑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 있죠? 근데 하나는 모두 참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병이 모두 참일 수는 없잖아요. F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의리 TT, 병이 TF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진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역으로 얘를 가지고 아래쪽에 넣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모순이 안 생기면 선질번은 답이고요. 모순이 생기면 선질번은 답이 아니겠죠. 자, T 이제 하나씩 넣어봅시다. T 확실한 거요. T 넣는데 넣으려고 해도 의뢰 첫 번째랑 병의 첫 번째는 P면 Q꼴이어가지고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의뢰 두 번째 거 넣어야 되겠네요. 단독범이 아니고 그들은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도 않다. 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TT되어 있는 걸 연결해 보니까요. 병. 이 사건이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서 하나는 같은 방 투숙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는 투숙해야 된다고 하네요. 안 됩니다. 이렇게 노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선지 1번. 거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지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선지에서부터 접근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선지 2번 같은 경우도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선지 2번 같은 경우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선지 2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층에는 빈방이 없지만 다른 층에는 빈방이 있다. 자, 이거 선지 1번처럼 2층에 빈방 없다. 다른 층에는 빈방 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정리 좀 잘못하긴 했는데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왜? 선지 1번과 선지 2는 달라요. 선지 1번은 거짓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선지 2는 그런 경우밖에 없다라고 놓고 있는 겁니다. 선지 2랑 선지 1이 다른 것은 선지 2 같은 경우는 설사 이런 경우가 그대로 놓고 충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거를 굳이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 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여기에 속한다. 그럼 이 A를 확인만 해주면은 이런 게 있는지를 우리가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A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P는 Q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해당하는 A 하나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B라는 경우를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죠. B라는 경우를 가정한 다음에 이 B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영역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 2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귀류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귀류법 언제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선지 2번 같은 경우 이제 귀류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2층에는 빈방이 없고 그리고 다른 층에는 빈방이 있다. 이거에 대한 부정을 만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2층에 빈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빈방이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5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모순인지 확인하고 얘가 모순인지 또 확인해 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기준법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요. 굳이 다른 선지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것도 문제풀이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지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어주세요. 사후적 풀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선지 3번. 나중에 기술법이 익숙해지면 선지 3번이 사실 먼저 보여야 돼요.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이라고 논 다음에 갑의 진술 중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놔주면 되거든요. 이건 진짜 풀기가 쉽습니다. 왜?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이거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인데 T인데 얘가 F가 돼야지 이 3의 부정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고 놓고 갑의 진술 중 하나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놓으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갑이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FF, TF, TT밖에 없는데 TF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모순이 발생하면 선지 3번은 반드시 참인 거죠. 부정을 놓고 여기 이제 P면 Q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면요. 여기 있는 영역 A라는 영역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A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면은 지금 빅근 근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3번의 부정 TF를 놓고 그 경우의 수 이게 TF입니다. 이제 갑의 진술 중 모두 참이고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인 이 경우를 만들고 이게 모순임을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요. 갑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의 범인은 단독범이에요. 단독범. 2층에 묻고 있습니다. 2층에도 묻고 있네요. 층수 2층. 오케이. 빈방 2층은 없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병 한번 보니까요.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사실 충돌이죠. 왜? 지금 이 사건의 범인은 단독범이에요. 단독범이게 되면은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라면이라고 되어 있게 되면은 이건 뭐죠? 진술은? 이건 그냥 참인 진술이 돼 버립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죠. 어쨌든간 P명 Q나의 진위에 있어서 진리표상 이 전체가 참이기 위해서는요. 이거 T일 때 T, F일 때 T, F일 때 F 이거는 전부 다 우리는 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단독범이라고 되어버리면은 병의 첫 번째 진술은 F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만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도 선지 3번을 부정을 놓고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네요. 선지 3번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제가 원래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 그냥 위에서부터 쭉 접근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네요. 다른 선지도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찝찝할까 봐 조금만 더 펴줘드리면요. 이 을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을의 첫 번째 내용 이 사건이 단독범의 소행이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갑의 첫 번째가 T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독범의 소행입니다. 5층에 투숙하고 있다. 이게 F가 되겠네요. 2층에 투숙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밑에 게 T가 돼야 돼요. 그럼 이 경우도 단독범이 아니고라고 돼야 되는데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모순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류법에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기류법 플러스 이것은 어,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과 참이 뒤섞인 진술 문제 푸는 거. 선제로부터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